다음 주제는 이재명의 박스로 정했습니다. 일단 뭐 정성호 의원은 이 박스란권이라는 표현을 좀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예, 일단 그래서 박스권 안 하고 박스만 저희가 일단 정성호 총괄특보단장의 얘기, 박스권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에서 15%대도 박스권, 15에서 20% 박스권, 계속 박스권이라고 했거든요. 되게. 또 35에서 40대는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추세를 한 1년 보면 쭉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세요. 저는 아직도 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앞서 이제 계속 박스권 얘기를 하셨으니까. 답답할 텐데요. 예.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미한 상승세가 자신의 자력에 의한 득점이라기보다는 윤 후보가 워낙 자책걸로 급격하게 빠지니까 상승 효과가 보이는 것이고요. 예.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놓고 일부 탈모,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대중적 반향은 얻었음에도 그것이 지지율로 알토란처럼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38 내지는 40 그 선에서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정체된 이유가 숫자가 참 기묘하게 똑같은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하는 여론과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여론이 같아요.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설적으로 뭐를 말씀드리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는 정권 교체 여론이 대략 50% 내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못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도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구도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앞서 이제 부분이죠. 정권 재창출 여론이요. 그렇죠. 재창출 여론이 한계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권 교체 여론은 50% 내외. 재창출 여론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호감도가 높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안 해요라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어요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오늘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 또한 대장동 문제, 그리고 정과 사범이라는 것, 또한 형수에게 욕설 했다라는 것, 또한 김부선 씨와 무슨 일이 있었지 않았어?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지금은 대선이 아직 2달 가까이 남은 거고 대선이 가까워지면 결국 지지층이 결집할 거기 때문에 40%라는 한계는 실제 투표장에 가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근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난번 작년에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 똑같이 민주당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얻었던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은 40%가 안 됐을 거예요. 39%가 그랬어요. 그러한 한계에 대해서 본인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자꾸 괜찮아, 우리 박스권 아니야, 우리 진영 결집할 거야.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 갖으면요, 선거 못 이겨요. 서울 재보선하고 이번 대선을 등치 대입시키는 거는 저는 조금 야구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물론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예. 한 달 남겨놓고도 네. 40% 유리천장처럼 보이는 거 깨는 건 일이 아닙니다. 네. 언제 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으로 나의 어떤 모션으로 깨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아직은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대장동 얘기를 2달 넘게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의 끝없는 사과와 그러다 보니 진정성도 일부 확보가 됐고 계속적인 정책 발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장동을 조금씩 잊게 했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쫓아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은 유효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계와 또는 한계에 따라서 깰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